물리적 현안을 법리적 시선에서 심도 있게 풀어보는 시사인 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 사기 사건의 문제와 대책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승기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변호사님, 인천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전세 사기로 벌써 3명이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문제가 커지자 정부와 여당에서는 특별법 제정에 나서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에서 이렇게 자꾸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 피해자가 속출한 이유부터 좀 점검해 볼까요? 예,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앞으로 좀 이런 비극이 좀 반복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고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인천에서 피해가 집중되는 이유를 보면은 2020년을 전후해서 이 부동산 가격이 크게 폭등하면서 전세가도 함께 크게 오릅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바로 2020년 7월 시행된 임대차 3법이었는데요. 실제로 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부터는 아예 전세 매물 자체가 급속도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매물이 없고 그나마 있는 매물도 전세가가 너무 높아진 겁니다. 그렇다 보니 아직 자본력이 충분치 않은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등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잘 구비된, 여기에 전세가도 저렴한 인천 지역이나 혹은 경기도 일부 지역으로 몰리게 된 겁니다. 특히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빌라와 오피스텔에 집중이 된 건데요. 인천은 그런 의미에서 최적의 장소가 된 거죠. 네, 정부 정책에서 이번 전세 사기가 시작이 됐다라는 게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번 전세 사기를 두고 사회적 재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전세 사기의 원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2020년을 전후해서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높아지면서 이 당장 전세집을 구하는 게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당시 정부가 꺼낸 정책이 바로 부동산 금융 확대를 통한 주거복지 실현이었는데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정책이 전세 사기의 도화선이 됩니다. 즉 전세 사기 일당의 먹잇감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당시 주택보증공사, 그러니까 허그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기준을 올리는데요. 공시가격의 150%까지 인정을 해주면서 전세 사기 일당들이 이 분양이 잘 안 되거나 잘 안 팔리는 주택을 매수해서 그 주택의 공시지가의 150%를 집값으로 해서 보증금을 받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허그가 공시가격의 150%까지 보증을 해주니 그 가격에 전세를 계약하자라면서 자연스레 기존 전세가를 끌어올린 겁니다. 여기에 보증보험 전세가율, 즉 매매가 대비 전세가도 100% 인정을 해줬는데요. 이 전세대출이 이 소득 등 이 개인의 조건과 관련 없이 전세금의 100%까지도 가능하다 보니까 대출 제도 자체가 전세값을 또 밀어올린 또 효과를 일으킨 겁니다. 결국 전세 사기 일당은 이런 정부의 부동산 금융 제도를 이용을 해서 이 주택을 구매할 때 매매 가격 그대로 전세가를 책정한 후에 이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매매 대금을 치르는 소위 모자분 갭 투자를 그대로 한 겁니다. 결국 지금의 대규모 전세 사기 역시 이런 정부의 부동산 부동산 금융 정책을 이 전세 사기 일당이 잘 이용을 했다, 악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정부에서도 그동안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단속, 피해 지원 등을 추진을 하기는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건 바로 안전하게 내가 낸 보증금을 회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낸 대책이라는 게 대부분 주거지원이나 대출 연장 아니면 이자 면제 같이 어찌 보면 주변적인 대책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피부에 와닿는 대책이라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일단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는 정부에서 좀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전세 사기 일당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자라는 공공 매입 방식의 해법이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다는 점에서 이 국민적 공감대 없이는 추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앞으로 이 전세 사기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이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도 또 부담이 될 거고요. 전세 사기 이외에도 사회적 안전망 부족이나 또 정부의 정책 실패에서 파생되는 다른 수많은 범죄들이 있는데 왜 그 범죄들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보상을 안 해주냐라고 해서 이 형평성 문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부와 여당에서는 이 전세 보증금을 국가가 책임지는 식의 접근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인지 정부와 여당에서도 최근 들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전세 사기 등 대규모 재산 범죄 가중 처벌을 위해 특정경제범죄법도 개정하기로 했는데요. 변호사님, 이 대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난 23일 정부와 여당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지금 경매로 나온 주택들을 피해자가 우선적으로 매입하게 해주고, 만약 그 매입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저리 대출을 지원해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지금 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또 이 전세 사기 등 이 대규모 재산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을 위한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특히 이 우선 매수권 부여는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에서 꾸준히 요구했던 내용인데요.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면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하지만 그게 안 된다면 일단 당장 거리로 내쫓기는 상황을 막아야 되니 우선 매수권이라도 일단 인정해달라라는 입장이었는데, 이걸 정부가 일단 받아들여 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부는 더 나아가 한국도시주택공사, 그러니까 LH에서 이 주택들을 매입을 해서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는데요. 결국 정부와 여당은 피해자들의 주거권 보장에 포인트를 맞췄다라는 분석입니다. 일단 그러면서 야당의 이 공공 매입을 통한 보증금 해결과는 차이가 분명히 이제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역시도 직접적인 보증금 회수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직접적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이고요. 무엇보다 정부의 지금 정책들 중에 상당수는 국회 입법이 필요한데, 지금 국회 가발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 측에서 공공 매입에 의한 해결을 우선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과연 야당의 협조를 어떻게 얻어낼지도 현실적인 문제라 할 것입니다. 일단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대책 이 특별 법안을 처리하기로 공감대를 일단 형성한 상태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해결책을 두고 이게 협의를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번 전세 사기로 청춘 3명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상황입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이번만큼은 오직 국민들만 바라보고 협치의 미덕을 발휘해 주길 바랄 뿐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